어제 뭐 보셨어요? 놀면 뭐하니? 김태호 PD하고 유재석 씨의 조합 가장 큰 장점은 고인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유행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트렌드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죠. 뭐 계몽을 하거나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늘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이 트로트 열풍만 봐도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초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해냈잖아요. 이게 유재석 씨와 김태호 PD 조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죠. 트로트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유재석 씨의 격도 더 올라가고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름 노래, 썸머송, 혼성 그룹이 목표라고 합니다. 뭔가 더 큰 한방이 터질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간의 상큼함, 청량함, 시원함을 겸비한 그 썸머송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었는데 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가수들이 애를 썼지만 시스타의 러빙 유 이후에 썸머송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놀면 뭐하니가 듀스의 여름 안에서 쿨의 해변의 여인, 시스타의 러빙 유의 뒤를 이을 만한 여름 노래에 도전한다는 건데요. 상상만 해도 신나잖아요. 올 여름은 진짜 이 놀면 뭐하니가 발굴해낸 혼성 그룹이 부르는 썸머송과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는 기본이고 지금 현재 물망에 그 이효리 씨가 올랐어요. 이효리 씨를 유재석 씨가 만나러 갔는데 이 등장부터 이 존재감이 뿜뿜 너무나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가 오디션을 제안하더라고요. 오디션을 해서 뽑는 게 어떠냐. 아는 사이라고 막 껴주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디션이었는데 이효리 씨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효리 씨가 자기가 오디션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효리 씨의 매력인 거예요. 그리고 춤하고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해야겠지만 이 90년대 감성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포인트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마무의 화사 씨하고 있지의 예지 씨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나른한 느낌, 색다른 느낌으로 코드콘스터도 추천하고 이러면 이제 시청자는 나는 누가 좋을까 막 궁리를 하게 되죠. 이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드는 거예요. TV하고 내가 교감을 시작하게 되는 거. 저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 놀면 뭐하니 앞에서 이지혜 씨가 나왔잖아요. 여전한 가창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지혜 씨는 어떨까? 저는 또 걸스데이의 혜리 씨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태사자의 김영준 씨 나왔잖아요. 그분도 생각나고 양준일 씨는 좀 너무 개성이 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저도 궁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4명의 혼성 그룹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이게 진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 중에 이효리 씨가 혼성 그룹의 최고의 멤버로 체리나 씨를 꼽았어요. 자신이 그 학창 시절에 룰라 콘서트에 갔다가 체리나 씨에게 사인을 받았는데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귀엽잖아요, 이효리 씨가. 그런데 이제 체리나 씨가 그걸 받아서 SNS에 너무 고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으로 막 이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요테의 순정을 부르면서 키를 낮춰달라고 하면서 신지 씨 너무 노래 잘한다. 막 신지 씨 칭찬도 하고 그리고 쿨의 송인을 부르면서 막 계단을 내려올 때 아련한 표정 또 거기에 받아서 막 유재석 씨가 그 당시에 댄스를 막 추고 또 거기에 막 격한 나레이션 있잖아요. 절규 나레이션 이런 게 막 더해지고 진짜 90년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점점 너무 재밌어지죠. 그 둘이 이제 발라드도 불렀어요. 근데 불협화음이었지만 그 이효리 씨 말대로 불협화음이어도 웃기면 예능에선 그게 화음인 거죠. 근데 이효리 씨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등장한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2008년 우먼센스 3월호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효리 씨에 관해서. 제목이 59년생 아줌마 이효리 씨에게 파이팅을 보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왜 쓰게 됐냐 하면 2008년 2월에 SBS 일요일이 좋다 체인지라는 코너에 이효리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글을 썼어요. 여자 나이 50과 30 중 누가 더 서글플까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제 59년생 이제 그 해로 50이 됐고 이효리 씨는 79년생 그해 3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효리 씨는
나이 30이라는 것 때문에 일요일이 좋다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울었어요. 나이 30이라는 이유로. 체인지는 분장을 한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당시 그 이효리 씨는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 씨 같은 분장을 하고 지하철에 타서 앉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진행자인 신동엽 씨, 노홍철 씨, 손호영 씨가 시민들에게 이제 이효리 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이효리 씨가 있는 걸 모르고 답하는 거죠. 아, 이효리 씨 여전히 뭐 섹시 퀸이다, 나의 우상이었다, 이렇게 답하는 남자 팬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반응이 저래도 되나 싶게 민망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효리 씨가 옆에 앉아 있는 걸 이제 까맣게 모르는 지하철 승객들이 마치 악플을 달듯이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30이라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차라리 좀 뭐 복귀를 하려면 한동안 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고, 아직 이효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요즘 대세는 원더걸스의 소희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정부터 시대의 아이콘까지 별별 칭송을 다 들었던 이효리 씨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나 봐요.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내렸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막 이효리 씨가 울고 신동엽 씨가 가서 다독이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이 30이 뭐라고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기분 언짢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시청자의 반응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랬는데, 2008년이니까 망정이지 지금 같았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컨셉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이제 방송 컬럼니스트로 일을 하면서 규칙을 나름 정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초등학생부터 80, 90 어르신들까지 그냥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린 나이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좀 나이 어린 분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뭔가 나무라지 않게 됐어요. 지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다음에 나이가 흐르면 다 깨달을 테니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테니까 지적을 안 하게 됐거든요. 20대 때에는 저잘난 맛의 아나무인이기도 하지만 30대를 넘어서 좀 나이가 들면 배려라는 걸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모로도 30대 넘어서 어디에 꿀리지 않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것, 뭐 사회적으로도 좀 자리가 잡히고, 그래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데 왜 방송에서는 나이 30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언론에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이효리 씨에 대한 뒷말이 많았어요. 뭔가 시간 개념이 없다. 그리고 좀 무례하다. 그런 얘기들이 뒷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막 늦는다.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나 웃겼던 것이, 그분들 중에 저랑 약속을 했는데 늦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은 1시간씩 늦은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효리 씨 시간 약속을 안 지켰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지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누가 시간 약속을 안 지켜도 그건 나무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에 교통이 막혀서 늦을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효리 씨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효리 씨도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걸 알게 됐겠죠. 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방송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효리 씨가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20대를 지나서 30대를 거쳐서 지금 40이 넘어서 TV에 나왔는데 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방송에서 그 30이 지난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었을 때도 있었다. 김혜수 씨도 김혜수의 플러스 유, 또 이승연의 세이세이 이런 토크쇼를 진행할 때도 다 30이 넘어서 진행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효리 씨가 그 2008년 2월에 그 프로그램 체인지에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30이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나서 그의 여름에 패밀리가 떴다로 뜨고, 그리고 유고걸도 나왔어요. 데이트를 쳤죠. 30살이라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다시 이제 전진하는 이효리 시대가 또 열린 거예요. 패밀리가 떴다는 정말 이효리 씨가 예능의 새 역사를 썼죠.
여자 연예인이 걸그룹 멤버가 그 퉁퉁 부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정말 자유분방했잖아요.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연예인들이 보여주던 것들이 그 이효리 씨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유재석 씨 그리고 윤종신 씨도 옛날 TV에 나오긴 했지만 패밀리가 떴다부터 제대로 그 방송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능 활동을. 거기에 박예진 씨까지 그 네 멤버는 지금 다시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효리 씨가 그 30살이라는 나이로 고민할 때 저는 50살, 50이었잖아요. 근데 50을 넘은 방송 컬럼니스트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제가 이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 거의 자식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컬럼니스트라는 일을 50이 넘어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일을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이제 뭐 그 패밀리가 떴다 6억 원로 잘 된 것처럼 저도 50을 넘어서 그때 이제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고정이 됐고 그리고 막 한 8년 정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 활동도 50이 넘으면 훨씬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60이 넘을 때에도 60 넘어서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 이효리 씨도 제주도에서 생각했겠죠. 나 40이 넘는데 어떻게 할까? 이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효리 씨도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저도 60이 넘어서 어쨌든 다시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효리 씨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60 넘은 저도 이효리 씨를 보면서 힘이 나거든요. 이효리 씨가 그 놀면 뭐하니에서 쿨하게 떠났죠. 어떻게 되든 나는 오빠가 뭘 하든 난 언제나 오빠를 응원해 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효리 씨가 몇 살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뭘 하든 나는 이효리 씨를 응원한다.